바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스 이야기까지 꺼내들면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던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터져나온 속보가 좀 많은데 가장 최신의 소식,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적 쇄신 못 받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셨는데 못 받겠다고.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고강도의 혁신을 예고하는 의지를 좀 불태웠습니다. 본인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좀 일축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속보가 마구 터져나왔던 오늘 아침의 상황이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원래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겠다, 그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혁신위 인선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해서 출발해서 또 구성이 완료됐다라는 속보가 나오더니 그 직후에 이렇게 위원장직 사퇴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빌어오자면 어떤 인선안에 있어서 좀 삐걱거림, 잡음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 측근 측을 통해서 좀 아침에 좀 확인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배경을. 아무래도 인사안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 안을 명단을 보냈었고 그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검토를 했는데 서로 조율한 과정 속에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굉장히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좀 실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했던 혁신위 구성,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인적 구성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인적 구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혁신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혁신위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차라리 당대표로 이제 자리에 간다 그러면 좀 더 혁신을 본인이 직접 더 큰 당 조직을 이끌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몇 안 되는 혁신 아이콘 안철수 의원의 결단이 좀 아쉽다. 전당대회 출마도 이제 본인은 전혀 귀띔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하면서 대선 백서를 먼저 편찬하고 나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인적 쇄신 부분은 추후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듣고 나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 돼야 한다.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친윤계 중진의 총선 불출마라든가 이선 후퇴 선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내 일각에서 그런 말씀처럼 이선 후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다.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혁신위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던 대선 백서 편찬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걸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맞는가?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초반부터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 의지가 강한 분의 입장에서는 혁신하는 내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순서를 왜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진 의원들 이제 총선 불출마 네. 이제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3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음 총선이 3년 남은 상태에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미리 3년 앞서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때 이 중진들은 사실 도움도 필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다음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예. 나에게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3년 동안 잘 당을 이끌 때 협력을 한다거나 지혜를 모아줄 수 있겠느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조금 빠른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저렇게 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한다라고 네. 나와버리면요, 사실 그건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갈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내 단일 대우를 갖춰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또 예.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예, 그렇죠. 근데 중수청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혹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어떤 인적 쇄신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 그렇다면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로 나가서 중수청의 혁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과를 낸다 그러면 내년에 오히려 경기도지사 도전한 것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해서 당 대표로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그간 밝혀왔던 강력한 혁신 의지에 따라서 8월 중순이 전당대회 전까지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일단은 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동시에 공식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관심사는 이제 전당대회 누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인데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전 장관의 출마설이 잠잠했었는데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4일에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제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정해진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저도 뭐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출마 관련해서 경북도지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전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또 경북지사 나가라 그러면 뭐 지사 선거도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난 4일에 김문수 전 장관이 서울 희망포럼 강연의 강단에 섰었죠. 그때 있었던 백브리핑 이야기였는데 강연에 있어서도 몇 가지 눈길 끄는 발언들이 있어서 주목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을 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종을 치겠다. 여기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상향식 공천 방식 제시도 있었고 이게 일단 일종의 혁신안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본인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우겠다 그 신호 자체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0% 넘는 네.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도자감인 인물로는 김문수 후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가 또 전당대회 나온다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까지 지금 예. 전당대회에서 나올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 유튜브라든가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붙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라든가 당원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재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방송 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좀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이 내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좀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관심이 가는 건 이른바 김나한 안이라고 해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점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안 나올 거다라는 설도 굉장히 무성하고요. 이 가운데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말씀처럼 한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 소통 행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대표 인사 중에 육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조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온다고 힘이 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 탄핵 소추안 찬성했었던 이탈표를 할 수 있죠. 이탈표를 주도했던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냐라는 예. 문제부터 해서 이번 대선 때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도왔느냐. 사실 뭐 우리 대선 후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자켓을 입기도 했었고요. 예. 늦게 합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대선 패배에 대한 본인의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는 아마 쉬지 않을까. 왜냐하면 때마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번 한 번쯤은 쉬어서 피로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랑 같이 하게 될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여지고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또 모르죠. 저렇게 유튜브에서 본인이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김나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이제 남은 건 나경원 의원인데 국회 농성을 좀 이어오기도 했고 최근에 대여 투쟁면에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지원 부위원장님께 네. 너무 질문을 못 드려서 네. 지금 4명의 면면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장동혁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지금 당권 도전 경쟁 구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좀 하십니까? 바깥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전대는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이면 협치의 대상이고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싸움의 시간이 아니고 협치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게 경쟁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러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께 완전 배제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대구에 있지만 대구 당원들이 한심하게 보는 것이 지금 당권을 싸울 시기가 아니다. 예. 그러면 내부에 무엇이 잘못됐고 저 계엄을 일으켰을 때 막지 못한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왜 정치를 해야 돼? 왜 당대표를 되어야 하는 건지. 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3일 전에는 나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의견이 이렇게 그 원내대표에게 막혔을 때 바로 포기하고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당원 입장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정치에 본인의 제약의 사익을 위해서 네. 하는 그런 행보로 읽혀질지 그런 의심받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직도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야당의 텃밭에서 네. 또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계시군요. 자,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전격 사퇴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까지 공유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